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어느 블로그의 글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이기에 이왕이면 불편 대신 감사, 부정 대신 긍정, 절망 대신 희망을 품어라. 정말 그래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니까요. 이왕이면 기분 좋게 더 배려하고 더 웃고 사람 향기 가득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구로구 광덕안정한의원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광규 원장님과 허리 디스크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 주변에도 정말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일단 허리 디스크는 이제 허리 통증에 다리 저림이라든지 하지 근력 저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냥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까지도 좀 통증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럼 허리 디스크는 어떤 증상인가요? 일단 허리 디스크는 허리 쪽 통증이 있으면서 그 허리 쪽 통증이 생기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다든지 아니면 하지 근력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허리 디스크는 이제 쉽게 척추뼈와 뼈 사이의 구조물인 디스크가 돌출된 그런 질환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긴 하는데 네. 디스크 자체는 이제 추간판이라는 구조물의 이름이고 이제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질환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스크는 탄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충격을 잘 흡수도 하고 이제 딱딱한 뼈끼리 부딪히는 걸 잘 막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은 퇴행성 변화를 필연적으로 겪게 되고 네. 아니면 젊은 10대 후반이나 20대에서도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추간판이 퇴행됨에 따라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섬유륜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추간판 내부의 수액이 척추뼈의 경계를 넘어 탈출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허리 디스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아니면 외부의 큰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그런 자세로 인해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또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 또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요통, 하지로의 방사통 등의 통증이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허리 디스크라고 다들 부르고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그냥 자세가 안 좋으면 생긴다, 나이 들면 생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구체적인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기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으로 생기기도 한데 네.
일단 그런 거를 추간판 퇴행을 가속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추의 전만, 예, 그런 게 많이 요즘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추간판에 가해지는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네. 정상적으로 경추나 요추에 존재하는 전만 곡선이 유지돼야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제 목이나 허리가 항상 이렇게 앞으로 굴곡되는 자세.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만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 자세가 오래 취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추간판이 이제 뒤로 밀려나게 되고 손상이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허리 디스크가 생기기 쉬운 나쁜 자세와 습관은 다음과 같은데, 하루의 상당 부분을 의자에서 앉아서 보내는 경우. 근데 사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허리 디스크가 엄청 많이 걸리죠. 그래서 네. 저희 한의원에도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예. 뭐 그렇게 이제 근데 의자에 앉아서 하면서도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자세 변경을 조금 해주면 되는데 보통은 한 번에 앉아서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오래 보내기도 하고 앉아 있으면서 다리를 꼰다든지 네.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팔걸이를 받친다든지 이런 거 약간 불균형적으로 하면 디스크가 더 발생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갈 때 아니면 군인처럼 이렇게 반듯한 자세로 오래 서 있게 된 경우. 아, 반듯한 자세도 오래 지속하면 안 좋은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오래 서 있게 되면 그만큼 체중 부담을 요추에서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게 체중 부담을 많이 받으면 추간판이 네. 뒤로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그럼 앉아 있는 것도 안 좋고 서 있는 것도 안 좋고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은가요? 사실은 누워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 계속 그렇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계속 몸을 움직여서 자세를 좀 변경해주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잘 때도 뭐 옆으로 많이 눕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자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전만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걸리기 쉽고 네.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로 인해서 낮아진 골밀도 그리고 디스크 퇴행 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교통사고나 낙상 외부 충격을 받아서 디스크가 급격하게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다양한 경우에 허리 디스크가 많이 생기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모든 것,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좀 무리를 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면 좀 자주 움직여준다든지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이제 계속 자세를 변경한다든지 오래 있게 되면 보통은 아무리 바른 자세로 있는 사람도 나쁜 자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신경 써서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게 이제 뭐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통증들을 이제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한쪽이 기대거나 하지 않는 바른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허리 디스크가 오면 뭐 당연히 뭐 허리 통증은 뭐 기본적으로 수반하는 거겠지만 또 어떤 증상이나 통증들이 나타나나요? 일단 허리 디스크의 환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통, 네. 허리가 아픈 거랑 이제 정말 아파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통 아파서 못 걷는 사람도 있고 네. 예, 그렇게 급성일 경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방금처럼 요통 그리고 이제 뭐 다리가 아프다든지 저리고 이런 방사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를 중심으로 엉치까지 광범위하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오히려 통증이 약간 심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허리에서부터 발까지 특정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무릎 밑이나 발가락 끝까지 방사되는 방사통도 있습니다. 또 이제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근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신경근이 해당하는 피부나 근육 분절에 뭐 마비감이라든지 저림 증상 아니면 근육의 근력이 저하된다. 예,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드문 경우에는 이제 돌출된 수액이 크고 중앙에 위치한 경우는 뭐 대소변 쪽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아예 하지가 마비된다든지 아.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보통 환자분들께서는 뭐 허리가 쑤시고 통증이 있다, 아니면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고 통증이 느껴진다.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좀 심하게 느껴진다. 네. 눕거나 편한 자세를 하면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다. 이렇게 다들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든지 뭐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건 정말 잘 알겠는데 정말 사실은 아직 이렇게 디스크가 심할 나이가 아닌데 하는 분들 중에 뭐 특별히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는데 뭐 남들과 비슷하게 뭐 나쁜 자세 정도인데 정말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이유로 이렇게 디스크가 좀 심해지나요? 일단은 이제 디스크라는 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이렇게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10대 분들께서도 이제 네.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단 선천적으로 뭐 허리 쪽 이런 만곡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뒤에 있는 기립근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다든지 네, 그런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게 크게 자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잘 지켜보면 평소에 자세가 진짜 좋지 않아요. 심각하게 좋지 않은. 네, 뭐 항상 뭐 자리에 앉을 때 다리를 꼰다, 뭐 책상에 앉을 때 턱을 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보통 제 주변에 아직 디스크까지는 아니라도 척추 측만증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허리의 상태가 안 좋으면 디스크가 올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나요? 네, 일단 측만이라는 게 이제 허리의 뼈들이 옆으로 뭐 흉추의 뼈들이 옆으로 이렇게 S처럼 옆으로 비껴나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원래 유지되어야 하는 허리의 전만이나 이런 굴곡들은 앞으로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데 옆으로 많이 돌아가고 그런 경우에도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기가 더 쉬워요, 오히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허리가 뭐 정말 바른지 건강한지를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진단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일단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검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그런 방사선 촬영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하진 않아도 되고 먼저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면 되거든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이학적 검사는 전단 불안정성 검사. 그 추간판에 인접한 척추 그 돌기들을 이렇게 눌러보면 그런데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저림 증상이 다시 발생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일 유명한 검사로는 하지직거상 검사가 있거든요. 네, 어떤 거죠? 하지직거상 검사는 이제 환자분을 바로 눕힌 다음 그 다음에 무릎을 굽히지 않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굴곡시켜서 들어보는 건데 그 골반이 굴곡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 각도가 뭐 90도까지 아니면 80도까지 이렇게 쉽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도중에 뭐 다리 뒤쪽에 뭐 당김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디스크라고 약간 양성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무조건 그 다리가 올라갔다고 다리 올릴 때 통증이 있거나 저림 증상이 있다고 해서 허리 디스크인 경우는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대퇴후면부 근육들이 있는데 그쪽 근육들이 많이 단축되어 있으면 그렇게 다리를 올릴 때 또 이제 당기거나 통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다르게 감별을 해서 그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리의 감각이나 근력도 떨어지게 되고 아니면 심부건 반사에 이상이 초래되어 슬개건 반사나 아킬레스건 반사 이런 게 소실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로 봤을 때는 사실 그냥 일반인이 뭐 자가 진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걸로 해서 디스크라고 확정 내리기는 좀 어렵고 정확하게 디스크라고 확정을 내리려면 그 자기 공명영상 MRI 검사. MRI. 네, MRI 검사하면 이제 요추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탈출했는지 탈출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뭐 염증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다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면 이제 정확하게 검사가 되긴 되는데 네. 꼭 그렇게 무조건 시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진짜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검사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집에서 검사한다든지 뭐 병원이나 한의원 가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환자의 한 80%, 90% 정도는 뭐 네. 1, 2주 아니면 한두 달 정도 이 정도의 뭐 보존적 치료만 받아도 잘 낫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 저림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바로 가서 MRI를 찍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집에서 조금 침상의 안정을 좀 취해도 보고 아니면 근처에 뭐 병원이라든지 한의원 이런 데 가셔서 간단한 치료만 받으셔도 어느 정도 많이 호전이 있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허리 디스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놔둬도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심한 통증이 있거나 마비감이 있거나 저림 증상 이런 게 많이 동반되면 신경 증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만히 둬서는 그렇게 잘 낫진 않고 이제 뭐 그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한 며칠은 쉬어 보시고 그래도 계속 똑같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네. 그 뭐 경부 견인을 한다든지 뭐 골반 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 이런 걸 맞으셔도 되고 뭐 찜질이나 초음파 치료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반이나 경부 견인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 디스크라는 게 이제 척추뼈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져서 가운데 있는 디스크가 밀려나고 결국 그렇게 생긴 증상들인데 네. 그런 뼈들을 이렇게 늘려주기만 해도 디스크는 원래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견인이라는 거는 이제 목이나 허리 쪽, 이제 골반 쪽을 이렇게 위아래로 당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겨줬던 거는 다시 원위치를 찾나요? 자신들이 알아서? 뼈들이요? 네네. 그 당긴다고 해서 그 사이가 엄청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근육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밖에 안 벌어집니다. 네. 한방에서는 그러면 허리 디스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허리 디스크 증상을 포함한 요통을 한의학적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10종 요통이라고 해서 10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10가지의 또 세부적인 종류들이 있나요? 네. 뭐 첫째로 이제 담음요통이라고 해서 뭐 평소에 담 결리듯이 아프고 아니면 통증이 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 쪽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식적요통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과식하거나 과음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허리에 통증이 많이 생기고 그럴 때는 이제 뒤로 젖히는 게 힘들고 억지로 젖히면 배가 터질 듯한 통증 이런 게 동반되면 식적요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뭐 좌섭요통도 있는데 좌섭요통이라는 거는 물건을 이제 급하게 들다가 네. 그렇게 허리를 삐었다. 뭐 급성 요추염자 이렇게 해당하고 네. 척추를 에워싸고 있는 그 인대 조직이 뭐 강한 충격이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움직이는데 더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급성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급성으로 갑자기 말하자면은 뭐 살짝 다쳐서 이렇게 생긴 네. 뭐 이런 걸 염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그냥 방치하면 이게 아예 디스크가 만성으로 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뭐 삐었다고 했을 때도 가만히 놔둬서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통증에 완화가 없고 아니면 나이가 많다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몸에 염증 제거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갔을 때는 그 가만히 놔둬서는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진행돼서 뭐 디스크가 탈출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어혈요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허리를 어디에 부딪혔을 때 그러면 어혈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어혈요통의 특징은 이제 낮에는 조금 괜찮고 밤에 심해지고 콕콕 쑤시는 증상들이 동반되는 이제 요통입니다. 네, 어혈과 좌섭요통은 그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것 같은데. 어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돼요. 이제 뭐
뭐 축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다가 허리에 뭐 무릎이 이렇게 부딪혔다든지 아. 그런 경우고 좌석요통 같은 경우는 부딪히지 않고 물건을 급하게 이렇게 들다가 삐끗한 경우. 그냥 내 그렇게, 스스로.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풍요통이라고 있는데 뭐 바람이나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풍요통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담은요통처럼 풍요통은 통증이 한 군데에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왼쪽, 오른쪽 아니면 뭐 다리까지 이렇게 통증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다리가 당기기도 하고 뻣뻣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한요통. 찬 곳에 오래 머물러서 생긴 요통인데 차갑게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약간 온찜질,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줄어들고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요통으로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습요통. 습요통 같은 경우는 이제 습한 지하실이나 축축한 곳에 이제 오래 머물렀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허리 통증이 생긴 경우인데 허리가 무겁고 차갑게 아픈 것이 특징이고 네. 다시 또 이제 차갑거나 습한 곳에 갔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뭐 비가 왔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습요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찬 기운이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허리 요통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나 봐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근데 무조건적으로 찬 기운이 몸에 안 좋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요통에서는 찬 기운이 안 좋긴 한데 몸속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차가운 것들을 먹거나 찬 기운들이 좀 괜찮거든요. 네. 이런 건 그럼 좀 몸이 차신 분들에게 조금 더 해당이 많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몸속에 열이 많다고 한 거는 이제 뭐 위장이나 이쪽에 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통은 조금 따로 생각하셔도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습열요통이라고 있는데 습열요통 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와 열기가 함께 침입하거나 이제 아니면 평소에 기름진 고기나 술 이런 게 많이 먹었을 때 몸속에 습이랑 열이 많이 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허리 요통이 많이 생겼을 때 예, 그런 경우고 그 다음 이제 기요통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기가 이제 순환이 안 되고 한 곳에 정체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생긴 허리 통증인데 오래 걷거나 서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아니면 뭐 근심이 많거나 화를 내거나 할 때 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호요통. 신호요통 경우는 이제 뭐 지나친 성생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신이 허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경우 은은하게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근육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고 허리에 힘이 없고 이제 허리를 이렇게 세우는데 또 더 힘이 들고 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 같은 걸 개선하는데 뭐 등이라든지 아니면 이 허리 부분의 근육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허리라는 게 중요한 게 저희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항상 이 척추를 바르게 세워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는 근육들인데 그러한 근육들이 약화가 되면 허리에 뭐 요추의 만고 아니면 흉추의 후만 그리고 뭐 경추의 전만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고 그런 쪽에 무너짐이 발생하면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경추 디스크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한의학적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 치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일단 한방에서는 그 치료 원칙에 따라서 뭐 침, 약침, 한약, 추나요법, 뜸, 부항 이렇게 종합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허리 디스크의 증상을 없애고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에 방금 말씀드린 10종 요통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허리 디스크의 원인까지 치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침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주요 혈자리, 뭐 환도, 위중, 협착혈, 뭐 삼초수, 귀해수 이런 여러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혈자리들이나 이제 진짜 아픈 부위, 눌렀을 때 아픈 부위, 아시혈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자침을 하게 되면 막힌 경락을 소통시키기도 하고 통증이 감소되고 뭉친 근육이 이완돼서 허리 쪽 기능이 개선이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근육이나 인대, 신경 그런 게 손상되었을 때 조직 회복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한약 같은 경우는
한약은 한약만 쓰기도 하는데 한약만 쓰지 않고 뭐 침이나 약침, 추나요법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재를 액기스로 추출해서 네. 정제한 약침이 있는데 그 약침 같은 경우에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기가 쉽고 기능을 개선하는 좀 빠르게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약침은 어떤 효과를 주는 건가요? 약침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신바로 약침이라든지 복약침 아니면 소염약침 아니면 중성어혈약침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쓰긴 하는데 네. 복약침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소염제이기 때문에 그 이제 허리 쪽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쪽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염증들로 인해서 통증이 완화가 안 되고 계속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염증들을 잘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린 한약은 앞에 뭐 복약침이나 침이랑 같이 해서 그 통증을 약간 줄이기도 하고 아니면 네.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서 다시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 식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추나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삐뚤어진 척추뼈를 한의사가 이제 손으로 당기고 밀고 해서 뼈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는 요법인데 균형이 깨진 이제 척추를 바로 잡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렇게 하면 디스크가 받고 있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추나요법으로 교정이 됐다고 해도 자세가 계속 나쁘고 나쁜 습관들이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약을 같이 먹어서 근육이나 인대를 항상 같이 강화시키고 또 이제 그 치료하는 동안과 치료하고 난 뒤로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계속 신경을 써서 자세를 계속 변경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그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약 중에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한약도 있나요? 네, 일단 근육을 무조건 강화시킨다기보다 이제 몸속에 기운을 계속 소통시키고 약간 혈을 보하고 이런 약재들을 쓰면 근육이 많이 강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병행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좀 몸이 뭐 약간 기능이 강화되면서 좀 허리가 확실히 좀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죠. 뭐 이제 허리 근육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뭐 약재라는 게 허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한약을 먹으면 전신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허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 근육들도 이제 많이 강화가 되고 해서 좀 건강해질 수가 있죠. 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꼭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일단 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체중 부담이 많이 돼서 된다고 했으니까 네. 일단 비만이신 분들은 살을 조금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일단 많이 나가면 일반인보다 많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허리나 추간판에 걸리는 부하가 더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또 탈출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약간 고려해서 잘 드시는 게 좋고 네. 일단은 식사 같은 경우는 체중 관리를 조금 하시고 싶으시면 체질마다 이제 먹어야 되는 과일이랑 음식이 다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정확한 체질을 좀 진단 받으시고 네. 그에 맞게 좀 드시면 좋은데 오전에는 체질에 맞는 과일 하나 정도 굶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일 하나 정도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제 이제 과일을 섭취하는 시간 독소가 배출도 잘 되고 다르게 이제 몸의 균형이 잘 맞춰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과일 하나 드시고 그 중간에는 뭔가 그냥 물 같은 것만 드시고 다른 간식이라든지 이런 건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점심과 저녁 같은 경우도 음식량을 크게 많이 줄이실 필요는 없고 네.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분해서 먹는다는 게 어떤 거죠? 점심을 먹을 때 만약에 이제 고깃집에 갔다. 그렇게 했을 때 고기랑 밥을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네. 고기만 먹게 된다면 고기랑 야채 아니면 고기는 안 먹고 밥만 먹게 된다면 밥이랑 야채 이렇게 고기랑 밥을 약간 구분해서 드시면 약간 뭐 몸 전체적으로
건강 기능 개선도 있고 체중도 약간 줄어들고. 예. 보통 뭐 고깃집에서 뭐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밥 먹을 때 고기 반찬 항상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일단 그 체중 관리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네. 뭐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뭐 원래 하던 균형 잡힌. 네, 식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자세 같은 게 엄청 중요한데 뭐 물건을 들 때도 네. 물건을 허리에서 멀리, 몸에서 멀리해서 드는 게 아니라 몸 가까이에 붙여서 아, 그리고 바닥에 있는 물건을 주울 때는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줍는 게 아니라 무릎을 써서 이제 앉아서 들어 올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허리 쪽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급성 요통 이런 거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항상 앉아 있을 때는 등받이가 약간 뒤로 기울어진 의자에 거기에 앉는 게 좋고 엉덩이는 끝까지 뒤로 대고 등받이에 이제 대고 한 번씩 이제 20분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가만히 고정된 자세를 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이제 팔걸이는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의자가 너무 높아서 발이 땅에 안 닿는 것보다는 뒤꿈치가 땅에 닿는 거 90도 정도 이렇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너무 푹신한 그런 침대보다는 약간은 딱딱하고 그런 쿠션이 있거나 잘 때도 뭐 무릎이나 무릎 밑에 이제 베개를 받치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보통 흡연을 많이 하시는데 흡연 같은 경우는 이제 요통이나 자골신경통 이렇게 두 가지의 중요 인자로 알려져 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러신 분들은 약간 금연을 한번 해보시면 뭐 요 통증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허리 디스크의 원인,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께서 허리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땅콩입니다. 땅콩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땅콩 같은 거 간식으로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네. 이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일단 땅콩은 지방 함유량이 높은 고지방 식품인데 네. 보통 이제 지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땅콩에 들어가 있는 지방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오히려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피를 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서 심혈관 질환이나 뭐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땅콩은 이제 내장 지방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에게도 좋은데 다이어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해서 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도 좀 좋습니다. 또한 이제 땅콩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한데 그런 거는 이제 피부 미용, 피부 노화 방지 이런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드셔주시는 게 좋고 철분이랑 엽산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땅콩은 보통 살짝 볶아서 간식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먹다 보면 정말 이게 한 그릇을 다 먹기도 네. 하는데 이게 차로도 마시면 좋다면서요? 네, 일단 땅콩차는 일단 먹기가 편하니까 아침에 공복이나 아니면 식사 후에 이렇게 마시면 위와 장을 부드럽게 해준 역할을 하고 네. 식이섬유랑 올리고당도 풍부해서 장 기능에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뭐 변비로 고생한다든지 배가 나오고 속이 더부룩한 환자분들은 땅콩차를 약간 주기적으로 드셔주시면 그런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땅콩은 폐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 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땅콩이랑 꿀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계속 땅콩이 좋다, 뭐 드셔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땅콩은 이제 뭐 태음인이나 소음인, 이렇게 두 체질에게 맞는 음식이고, 네. 태양인, 소양인에게는 안 맞으니까, 이제 좀 체질 진단을 받으시고, 본인이 태음인이다, 소음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으면 조금 많이 드셔도 되는데, 오히려 이제 태양인이나 소양인 같은 경우는 땅콩이 안 맞는데 계속 많이 먹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가끔씩 이제 뭐 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식으로 해서 즐겨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땅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80이고요. 네, 키는 1m 68이고요. 네, 67. 그리고 키로는 한 45kg 좀 많이 말랐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김광규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뭐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손이 있잖아요, 손. 네, 손에 이 매듭이 있잖아요, 매듭이. 네, 손 끝에 이렇게 5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그 매듭이, 그런 매듭이 아프고요. 네, 또 이렇게 손 꼬부라지는 팔, 네. 그 꼬부라지는 데가 아파요. 그러니까 손이, 뭐 같은 거 이렇게 들기도 힘들고 네, 이렇게 그냥 조금 움직이는 데인데 뭘 이렇게 들거나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어깨라든지 뭐 상대 반대편 이렇게 하면 이게 아파요. 팔이. 그 이제 손목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팔꿈치 쪽이 안 좋으시나요? 손목이 아니고요. 네, 손이 있는데 이 매듭이 있잖아요. 손가락. 손가락 마디요? 손가락 매듭.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5개 넣으면 앞에 이렇게 뚜루라니 딴 듯이 이렇게 제일 앞에 거 매듭, 둘째 매듭 이렇게 있잖아요. 아, 네. 관절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매듭이 네, 양팔이 다 아픈데 특히 왼손이 더 아프고 네, 그 왼손에 이 팔 있잖아요. 팔 이렇게 꼬부러지는데 네, 팔 자체 팔꿈치. 어깨 말고 가운데 네, 팔굽이요. 네. 거기도 아프고요. 일단 뭐 손 이제 마디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네. 네. 혹시 언제가 제일 많이 아프세요? 뭐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있으세요? 시간은 주로 이제 아침이나 저녁이 조금 더 아픈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어떤 때는 그냥 뭐 낮에도 아프고. 일단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네. 그 손가락이나 이런 게 많이 아프신 네. 경우는 네.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보통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 이제 손가락을 그 살아오시면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항상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건데
이런 게 뭐 크게 엄청 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진단 내리기로는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통증이 있으신 거니까 그런 통증들은 이제 뭐 근처에 이제 뭐 한의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간단하게 치료만 받거나 하셔도 어느 정도 개선을 보일 수가 있는 통증들이거든요. 뭐 주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치료는 혹시 받아보셨어요? 네네. 한의사 가서 침도 맞고 네. 정형외과도 가고 그랬는데 잘 안 나서요. 아, 잘 안 나으세요? 네. 그,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오는 방송이 괜찮다고 그걸로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일단 네. 그 손가락 뭐 형태라든지 검사 같은 거를 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손가락이 많이 아프실 때는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두 가지로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진단받아 보시진 않으셨고요. 네네. 그냥 이제 가니까 뭐 엑스레이 찍어보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엑스레이는 별 그렇게 특별한 게 없다고 그러셔요. 아, 엑스레이는 특별한 게 없고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건 안 해보셨고요. 혈액 검사 했는데도 별 이상은 없고요.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액 검사하면 나오기 때문에 뭐 혈액 검사인데 이상 없으시면 그런 쪽으로는 괜찮으신 그냥 거고. 일반 검사로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도 나와요? 네, 아마 그 혈액 검사, 그 손가락 때문에 혈액 검사를 굳이 하셨다고 하면 아마 아니, 그쪽을, 그 네. 손가락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혈액 아니시고. 검사는 이제 여러 가지 할 적에 이제 그때 이제 보통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데는 나오는 그런 뭐 수치 이런 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손가락 이쪽으로 거의 해서 혈액 검사를 혈액 한번, 검사도 일반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몸이 거는, 하도 자꾸 말라서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전부 노말로 나오니까 네. 내가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그냥 계속 사람이 근 10kg 이상이 빠졌는데 어머니 원래 마르신 게 아니라 갑자기 빠지신 거예요, 살이? 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 원래는 한 몇 킬로 정도 되셨어요? 원래 63kg에서 58kg, 오. 55kg, 53kg. 근데 53kg에서 이제 이게 갑자기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혹시 언제 급격하게 체중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게 이제 보통 한 2, 3년, 3, 4년 2, 3년, 3, 그 4년 사이에 전에. 그렇게 예, 그때 그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 뭐 그 그래서 당시, 이제 네, 그 당시 뭐 크게, 이제 혹시 뭐가 있나 해서 PCT도 찍고 네, 내장, 대장 이렇게 뭐 전부 내시경 찍고 종합 검진을 했어요. 심지어 CT도 찍고 머리도. 네, 근데 별 이상이 없다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네. 내가 제일 어려운 것은 소화가 잘 안 되고 비염이 심하거든요. 소화랑 비염이요? 소화 장애하고 비염이요. 네, 비염이요. 예.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주 심해요. 일단 이렇게 내과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든지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때 알레르기성 비염 아니면 계절성 비염 이런 걸 많이 앓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정확한 체질 진단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원래 키가 68에 몸무게가 63이셨다면 그 정도를 항상 유지하고 계셨다면 그렇게 원래 계속, 키는 1m 70이었는데요. 네. 이 또 몸이 자꾸 마르니까 키도 줄더라고요. 네, 이렇게 2, 3년 만에 거의 20kg 가까이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지금 뭐 일반 내과 검사를 해서는 안 나올 수가 있지만 한의원에 가셔서 일단 진단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손가락 아프다고 그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가셔서 내가 예전에 뭐 몸무게가 63kg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거 다 얘기했죠. 다 얘기하셨고, 네. 그러면요. 저희 우선 가면은 네. 이제 뭐 혈압도 재고 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몸도 이제 많이 마른 걸 아시고 이제 내가 이제 몸도 많이 말랐다고 얘기도 하고. 네.
일단 그렇게 하셔서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체질 진단을 좀 받으셔서 그 체질에 맞게 음식을 조금 드시면 아마 소화나 비염 쪽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실 거거든요. 근처에 뭐 한의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좀 네.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정확한 검진 받으시기를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 키는 59, 네, 몸무게는 한 67 나가요. 네.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아, 66. 아, 네. 아, 나이가 66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6. 네. 54년. 아, 네네. 지금 제 옆에 김강규 원장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아, 물어보세요. 네네. 지금 혹시 뭐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저는요, 발등이 막, 훅 따갑고 쑤시고 아파요. 오래됐어요. 따갑고요? 네, 따갑고 쑤시고, 약을 네. 안 먹으면 아파요. 약을 저다 먹고 있거든요. 한 달 그 신길동에서. 뭐 약을 어떤 병원에서 받아 드셨어요? 아, 풍도 약국. 아, 그냥 신길동. 약국에서? 아니요. 예, 약국이에요, 거가. 신길동 동네 안에가 있더라고요. 네. 그 그- 병원 가서 조제해가지고, 아, 병원 가서 처방해가지고. 조제하셔서? 그러니까 관절 약이라고. 아, 관절약이라고? 네네. 안 좋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아, 오래됐어요. 한 6, 7년 됐는 것 같아요. 5년? 6, 7년? 어느 날 산에 뒷산에 올라갔다 왔더니 그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약을 먹으면 좀 덜하고, 안 먹으면 막 또 발등이 막 쑤시고 네. 아파요. 음, 그리고 제가 발가락이 네.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양쪽. 무지의 반증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그동안, 뭐, 6년, 7년 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약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병원에 가도 뭐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 뭐 이상이 없대요. 아,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다고 뭐 그러더라고. 뭐 근처에 한의원이나 이런 데는 가보셨어요? 침도 많이 맞았어요. 침도 많이 맞았고. 예, 낫지도 않아요. 일단은 이제 발등 같은 경우가 따갑다. 예, 그- 따갑고 네. 막 쑤셔요. 그때는. 그리고 어떨 때는 멀쩡해도 괜찮아요. 햇빛 네, 쫙 어떻게 나면 괜찮아요. 좀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통증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발등에 통증이 있거나 하면 네. 발등 자체에 뭐 염증이라든지 뭐 인대나 네. 근육의 손상 이런 게 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오는 거고, 따갑거나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런 염증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허리 쪽으로도 어느 정도 약간 신경에 문제가 네. 있을 때는 뭐 발이 따갑다든지 이런 신경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릎 오른쪽 무릎이 네. 요즘 좀 괜찮네요. 그 일을 하면은 막 또 똥똥 부어요. 네. 일을 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부어서 없어서요, 쑤시고 어머니. 네. 다음에 저희 다시 한번 전화 연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다음에 다시 전화 연결 아니,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양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